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제국, 미국이죠. 미국을 향한 마이클 플린 장군의 충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연준 위원장이죠. 알렌 그린스펀입니다. 이 알렌 그린스펀에게 이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렌 그린스펀은 안전하다. 미국은 돈을 찍어서 갚아버리면 된다. 이제 국채를 다시 회수한 다음에 달러를 찍어서 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Unlimited,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알렌 그린스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난다. 이 이론적으로는 30년 뒤에 갚겠다고 하고 이제 1,000만 원치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 1,000만 원치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해외에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달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달러를 벌면은 그대로 이제 바로 엔화나 유로로 바꿔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외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미국 경제 근간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은 매우 나이브하게 답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이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죠. Theoretically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만 찍어내면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스펀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몰랐던 인물은 아니죠. 자, 지금 미국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적자,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빚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재정 적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땜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올해 지금까지입니다.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1.7 트릴리언 달러 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한 3달 남았죠. 이제 2.2 트릴리언 달러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방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달아가지고 이제 가느다란 한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끊어지면은 가방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찰스 슈왑입니다. 증권사이자 투자회사죠. 이 찰스 슈왑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루머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부상입니다. 이 찰스 슈왑 역시 401K라든가 각종 연기금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찰스 슈왑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채권, 특히 미국 국채죠. 여기에서 이제 미실현 손실입니다. 이것을 만약 지금 당장 시장에 들고 가서 팔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국채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투자회사들이 만기 홀딩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고는 있지만 그러나 시장 가격상으로는 엄청난 평가손이 난 거죠. 이런 이유로 찰스 슈왑에서 큰일이 터질 거다. 이런 루머를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찰스 슈왑에 들어있는 각종 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401K. 자, 이런 경우는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찰스 슈왑이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방치한다, 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 미국 연준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터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슈왑에서 큰일이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은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 상업은행, 그리고 투자은행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갑자기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경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 이 어느 정도 숫자의 CEO가 회사를 떠났는가, 여기에는 물론 해고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CEO들 스스로 지금이 피크야, 지금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이것은 경기 동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CEO를 해고한 겁니다. 여러 명의 경영진을 해고하고 축소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CEO가 떠난 숫자가 이렇게 높아졌다. 어쨌든 이것은 불길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항모 사진, 이 항모 사진은 누가 찍었는가? 이란 드론이 찍었습니다. 이란 역시 이 항모의 이동 현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만약 헤즈볼라를 때린다, 시리아를 때린다, 이 경우는 이 이란이나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그럴 군사력을 여기에 배치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00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3,000명이 추가로 온다고 하지만 5,000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짜 이란이나 뭐 러시아, 시리아 내에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10만, 20만 이 정도 병력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병력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다 끌고 모았을 때 2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한 1년 정도,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순간 이란이나 뭐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내 이제 러시아군, 이란군 그리고 민병대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도 있죠. 이들과 직접 육상에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온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목표를 위해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내셔널 인트레스트에서 올라온 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시뮬레이션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는 뭐 이란을 상대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 국제적인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갈 때 뭐 한 열 몇 개국이 모였죠. 사막의 폭풍작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만의 어떤 병력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단독으로도 이란이라든가 뭐 이거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마이클 플린 장군입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위에 전쟁의 구름이 들이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의 교두보, 비행장, 사막 및 정글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미국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적진에 가는 겁니다. 억지력은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가 승자일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끝없는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징기스칸과 그의 침략군에 맞서려고 리틀리그 야구 경기복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단순히 A라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전쟁을 하면서 B라는 전쟁을 시작하고 A라는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C라는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B, C라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한 8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단 8개월에 불과합니다. 8개월을 제외하고 8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80년은 늘어뜨려서 100몇십 년으로 해도 숫자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은 단순히 야구를 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미국 병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야, 전쟁 가자.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보냅니다. 이 병사들 뭐 19, 20, 21세 이런 어린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야구하러 가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스포츠 리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 징기스칸과 그의 전사들이라는 겁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전사들, 이 적들은 이 미군을 죽이기 위해서 저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거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은 저 나라를 들어가서 뭐 저들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적의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은 침략군으로 가고 저들은 방어군으로 있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항공모함을 보냈으며 무엇을 달성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전쟁은 정책적 그리고 이제 전략적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모든 전쟁터에는 물론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실패는
적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목표, 문화, 그리고 목적, 장기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능력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아프간 전사들은 슬리퍼를 신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플립플랍이라 하죠. 자, 이 슬리퍼를 신고 AK 소총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저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이 적의 어떤 군사적인 종교적인 목표 이런 것을 다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적의 역량도 오해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지형에서 싸우는데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미국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전략적으로 저기서 싸워야 한다. 즉 침공군으로 간 겁니다. 저기서 싸워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 미군을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침략을 해서 침공군으로 가서 싸워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20여 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우리가 잃었던 것을 하나씩 떠올려보라. 뭐 돈, 재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 미국의 젊은이들의 생명 이런 것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실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바다에서는 적들의 어떤 특정 행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지배하려면은 결국은 육지를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미국은 충분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전략적 환경 및 능력, 그리고 우리의 인구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제조 능력 및 역량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제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투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입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신뢰와 그리고 미국 국민의 어떤 전쟁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만이 힘의 결합과 노력이 합쳐져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바이든이 필요한 신뢰를 얻었거나 그리고 미국 국민이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없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끝없는 정치적 실패로 보이는 수십 년 동안의 이 막대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손실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 이후 많은 정치적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고 아프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이 미국인들에게 합리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의 모든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 시민들은 불법 입국자물이 지금 미국 남부 국경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미국은 글자 그대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 치안은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붕괴되는 경제, 왜곡된 법치, 일부의 올리가크들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서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정적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인 반대파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연방정부에 의해서 이 조국에 대한 끝없는 공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조국과 이제 그리고 미국 국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방기구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미국이 입헌 공화국인가 이것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대다수는 더 이상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현실과 역사 그리고 경험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제국에 걸쳐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직면한 전쟁의 성격 및 이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이런 것을 갖춘 제국은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들과 군인들 사이에도 늘 건전한 존경심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 존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지금 미국이 저지르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의지,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틀렸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복을 입은 우리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특히 가장 어린 병사들은 리더십의 실패로 야기되는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바이든은 미군을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보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이클 플린 장군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마이클 플린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썼다. 이것을 명분으로 오바마는 시리아를 폭격해서 이 아사드 대통령을 참수할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썼다. 화학무기를 써서 자국민을 살해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플린 장군은 당시 DIA 수장이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수장이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사드는 화학무기를 쓰지 않았다. 이 사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펜타곤에 올린 겁니다. 자, 이 공식적인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어떤 양심적인 세력들이 미국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엄청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 걸프전 이후 지난 10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또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잔 말이냐. 미국이 직접 폭격하는 겁니다. 이 2013년 이야기는요. 그래서 결국 오바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약 그때 마이클 플린 장군이 없었다면 미국은 시리아를 폭격해서 리비아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마이클 플린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진실을 밝혔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 오바마의 뜻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 플린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전쟁의 수렁에서 구하기 위한 겁니다. 불필요한 전쟁, 불필요한 파괴 행위, 불필요하게 시리아 국민들에게 끔찍스러운 고통을 야기하는 것. 마이클 플린은 이 일이 있기 전 십몇 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행동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해 온 겁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 같은 사람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맥그리거 대령도 이 시리아 내의 아이시스의 준동,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제 같은 일반인들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플린은 그런 이야기를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은 90년대 이후 다 통틀었습니다. 이 미국의 행동은 우리가 자유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암체 워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암체 워로드는 합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몇 년 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을 했죠. 암체 워로드가 이런 좀 가슴 아픈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누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의 핵심 내용은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이 러시아군의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시설에 이제 어떤 무지막지한 공격을 자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군사적인 목표물만 타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수행 방식, 여기에 대해서 암체 워로드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 러우전 분석하는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이 러우전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다. 왜 뛰어들었는가? 밑에 보시겠습니다. 러시아를 응원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전쟁 분석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이 트윗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자, 나는 러시아가 올바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러우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나의 나라 이제 미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미국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 끔찍스러운 회의를 느낀 거죠.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합니까? 자, 어떤 병원이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간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이제 제이뎀을 날립니다. 그리고 적군 한 3명이 죽고 주변에 민간인들 한 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을 이 컬레러럴 데미지로 분류합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나면은 길에 깔려 있는 것은 끔찍스러운 시체 숫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총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2천만에 달하는 어떤 이제 난민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런 현실을 암체오로드 같은 사람은 합참에 있으면서 목격을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건물에 적군이 3명이 있고, 이제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거기다가 그냥 제네임을 날려버리는 거죠. 플린 장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난 비판입니다. 그리고 끔찍스러운 해이죠. 군인으로서 해입니다. 자, 미국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늘 이제 적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타국에게 고통을 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남부 국경을 통해서 이제 침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늘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원정군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마이클 플린이 했던 이야기. 자, 미군은 적을 때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타고 지금 이제 원정을 갑니다. 그리고 원정을 갔는데 적군들은 징기스칸과 그리고 전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리틀 야구팀, 야구복을 입고 있는 거죠.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침공군으로 갔는데 그들은 방어군으로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이 미군에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사실상 미국은 패했습니다. 자, 이라크 내에서 미국의 힘을 믿고 지금 고립된 상태로 기지를 몇 군데 두고 있습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를 둘러싼 적들은 미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군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은 무자비하고 끔찍한 보복을 그들 민간인에게 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미국의 힘이 빠질 때. 미국이 힘이 빠질 때는 그들은 징기스칸과 그의 이 전사들처럼 밀물처럼 밀고 와서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쓸어버릴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이클 플린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을 전쟁의 수렁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것은 미군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을 먼저 재생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으로 거들이 났습니다. 이미 재정적으로 붕괴된 이 미국의 현실 때문에 마이클 플린은 또다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은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노린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슬입니다. 이슬이. 늘 이슬이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힘으로 이 헤즈볼라도 파괴하고 그리고 이란도 파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싹 빠진 겁니다. 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 때 이슬이가 왔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이제 어떤 병참만 지원했습니다. 미군이 가서 사담 후세인을 없앤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현실. 분명히 미국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미국의 의지가 아닌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한국인도 그렇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하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마는 이미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1년, 14 계속 하마는 매년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고 국경을 나누자, 이제 독립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은 당연히 네타냐후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2013년에 자, 하마는 계속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직접 방문했을 때도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반대했다. 원 스테이트 솔루션만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인데 네오콘 세력이나 기독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이의 어떤 싹쓸이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악에 부역하는 유스풀 이디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이슬이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것은 별도로 제작해서 제가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를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